자, 우리가 Node.js를 이용하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이 웹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Node.js 기반으로 해서 또 만들어진 재미난 모델이 Vue.js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ue.js도 Node.js 위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Vue.js는 또 재밌는 게 얘는 웹브라우저용으로 또 개발이 된 겁니다. 웹브라우저용으로 쓸 수 있는 또 새로운 언어 체계로 개발됐는데 이게 또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뭐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에 JS 들어가는 건 꽤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했을 건데 우리 귀에 익는 거는 Angular JS라는 거, React JS, Vue JS 뭐 이런 게 있었고 이 JS가 거추장스러웠는지 요즘은 이제 Angular, React 이게 JS를 안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Vue 우리가 지금 설치할 Vue는 Vue JS란 말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Node.js가 있는데 왜 이런 Vue.js라든지 React, Angular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가 하면 Node.js는 이제 기반입니다. 기반으로 이 웹서버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클라이언트 쪽에도 또 이 Node.js의 영향이 갈 필요가 있잖아요. 갈 필요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만들어진 이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ue.js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전통적인 이 웹페이지 구현에 그러니까 사용되는 언어라고 하면 Vue.js는 이제 현재 이 웹 환경에 맞게 웹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그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좀 예전하고 다른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Vue.js로 만들어진 웹페이지 보면 현란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역동적으로 이제 변하는 웹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쓰였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Vue.js라는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하게 되면 Vue.js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이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Vue.js도 우리 한번 써볼 텐데요. Vue.js는 Vue.js 사용 방법에 가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Vue.js 사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HTML에서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이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Vue.js라는 프레임워크를 스크립트 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지금 내 웹서버 쪽에서 이제 돌아간다 하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아가는데 클라이언트 사이드 돌아가는 이 돌아가는 거를 위해서는 내가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니까 Vue.js 있는 위치에 가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웹브라우저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뜻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쓸 텐데 보통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면 HTML에서는 자바스크립트니까 자바스크립트 쓸 텐데 그 소스는 요 위치에 있다. 요 위치에 걸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이제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내 PC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npm으로 그러니까 뷰 자체를 인스톨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코드 보면서 한번 쳐볼까요? 자, npm에서 인스톨은 말 그대로 현재 이 PC에 이 패키지를 까는 겁니다. 까는데 글로벌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어떤 폴더에서든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하고 G를 하지 않으면 현재 설치된 폴더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폴더 그러니까 다른 패키지죠. 다른 패키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글로벌 G를 주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얘는 오디도 다 한 것 같아요. npm 오딧 해가지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밑에 그 found zero vulnerability 뜨는 거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뷰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커맨드 라인에서 쓰기 위해서는 뷰만 깔아서는 안 되고, 아마 여기 있는 이 뷰는 이 스크립트에 있는 뷰하고 이제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스크립트용으로 이제 쓰는 거라서 지금 현재 이 명령창, 명령 프롬프트에서 쓰기 위해서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CLI를 깔아야 되는데 npm install 해서 view CLI 이렇게 쓰면, 자, 뷰는 뷰인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 해서 여기에 있는 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얘를 사용하겠다는 걸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pm이 있으니까 이 Node.js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편해집니다. Node.js 기반으로 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이 패키지들은 npm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npm으로 npm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깔아주면 되는 거고, 자, 워닝이 막 뜨는데 이게 옛날 버전이라서 더 안 된다고 하는데 최근 버전이 있는가 이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뷰 CLI로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기능은 이제 다 깔렸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은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이제 쓰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 있는 PIP하고 이제 같은 기능이 Node.js의 npm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Node.js 패키지가 깔려 있는 쪽에서 이제 구동되는 다양한 패키지들을 저절로 이제 깔게 되고, 그다음에 이 보안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주고, 업그레이드가 이제 필요한 것들도 워닝으로 다 띄워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깔아서 우리가 한번 해 봤고요. 그러니까 뷰 CLI 요게 있는 건가? 요걸 한번 깔아볼까요? npm install 이게 쳤는데 없으면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까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요거는 아마 요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요건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뷰 CLI 이용해 가지고 우리 추가적인 개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Vue.js를 깔아야 되는데, 일단 이 Vue.js가 구동되는 영역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 실행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바탕화면에 지금 이 Nuxt.js를 확인하기 위해서 myNuxt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폴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작업 영역을 이제 폴더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폴더 열기 가서
현재 이 바탕화면에 있는 My Next를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할 거고, 지금 이 Next.js는 이제 Node.js 계열이기 때문에 Node.js를 위한 또 익스텐션을 좀 깔아줘야 됩니다. 확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익스텐션이니까 여기 가서 이제 깔아주는데 어떤 거를 깔까? 이게 또 고민일 거예요. 어떤 걸 깔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에 설명을 이제 집어놨습니다. 지금 Node.js를 쓰기 위해서 VS Code for Node.js라는 게 있으니까 이 Node.js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익스텐션을 또 깔아줘야 됩니다. VS Code for Node.js.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VS Code for Node.js 뜨니까 얘를 이제 깔아주면 됩니다. 깔아주면 되는데 한번 깐 적이 있는 모양이네요. 제거하고 다시 한번 깔아볼까요? 제거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깐 적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 깔려 있으면 얘를 이제 깔아주면 됩니다. 깔아주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Node.js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설치가 돼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Node.js를 아주 편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ue.js도 우리 깔았기 때문에 Vue.js 익스텐션 팩이라는 걸 또 깔아줘야 돼서 얘도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Vue.js 익스텐션 팩이라는 게 뜨잖아요. 여기 가서 얘를 깔아주면 됩니다. 얘를 설치 누르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Vue.js를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Vue.js는 확장자가 .vue잖아요. .vue. 이 .vue인데 지금 오토 포매팅도 이제 필요하니까 오토 포매팅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본 설정 가서 텍스트 편집기에 가서 요 제이슨 쪽을 이제 집어 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자 파일에 기본 설정에 가서 설정하면 텍스트 편집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파일 쪽을 가라고 하는 거니까 파일 쪽에 가서 항목 추가하라고 하는데 이미 항목이 추가되어 있네요. 근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점 뷰는 할 때 아까 HTML로 하라고 했죠. 점 뷰는 HTML하고 이제 동등하게 취급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associations에 가서 항목을 별점 뷰 하고 뷰인 경우는 HTML로 설정을 해두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우리 HTML을 다룰 때 그 뷰까지 지원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서 추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 뷰 테스트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게 되고요. 이게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은 그냥 특별하게 이제 문법보다는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새로 만들기 가서 HTML을 하나 만들죠. 그냥 테스트 뷰라고 할까요? 뷰.html 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어서 여기 뜨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코드 짜면 되고
HTML이니까 얘가 이제 필요할 거고, HTML 필요할 거고, 끝나면 HTML 끝났다고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자, 해주고, 또 뭐가 필요해요? 헤드가 필요하고, 헤드 쪽에는 우리 메타 파일 하나 필요하고, 메타, 한글 써야 되니까, 캐릭터 셋은 UTF-8.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 포맷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오토 포맷 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Alt Shift F 하면 오토 포맷이 되니까 오토 포맷을 하면 뭐 깔끔하게 다 정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는 이제 끝이 났고 이 바디가 이제 필요하고요. 자, 바디 쪽이 필요하고 바디 쪽에 우리 뷰가 되는가 테스트만 한번 해주고 싶은데 일단 여기에 그냥 디비전으로 그냥 영역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얘 접근해야 되니까 얘는 뭐라 할까요? 뷰 1이라 할까요? 뷰 1이라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는 없고 현재 이 HTML에서 Vue.js를 사용할 건데 얘는 보통 이제 스크립트 소스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Vue.js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스크립트 사용하는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바디 밑바닥에 이제 붙여주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Vue.js 쓰게 됐으니까 스크립트로 Vue.js 코드를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뭐 특별한 건 없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콘스트로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샘플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요. 뷰라고 하는 객체를 이제 만들면 됩니다. 뷰라는 객체 만드는데 자, 얘 객체 가지고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객체 만드는 거는 요 중괄호로 해야 되겠죠. 중괄호를 하는데 현재 요 객체의 이제 엘리먼트 이름은 앱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앱으로 정했고 요 앱은 앱이 아니고 뷰1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름하고 요 이름은 이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디 설정해서 B1에 접근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 내가 쓸 데이터를 보통 정의를 하죠. 데이터 정의를 하고 요 데이터에 예를 들어 나 여기 메시지 보내고 싶으면 메시지 해서 다시 이 객체를 만듭니다. Hello World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요 메시지가 이제 여기에 있는 돔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요걸 쓰려고 하면 중괄호 2개 해서 요 메시지를 넣는 형태로 이렇게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해줍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우리 뷰 객체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뷰 객체 생성해서 사용하는 거 한번 해봤고 이게 잘 되는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 가서 이를 한번 여기보다는 크롬이 더 낫겠네요. 크롬으로 여기서도 될라나?
연결 프로그램을 엣지로 해서 뜨면 여기서도 뭐 다 지원은 되는 거니까 헬로 월드라고 이제 뜹니다. 그러니까 얘는 왜 생겼는가 하면 여기서 메시지를 정의했는데 이 뷰 객체 만들 때 우리 객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넣어주는데 여기에는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element하고 데이터를 넣게 되니까 이렇게 정의해서 요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뷰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고 요 뷰 객체는 요 엘리먼트에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되는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 메시지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편하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마치 PHP에 쓰는 기능처럼 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 Vue.js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열광을 했습니다. 야, 정말 편한 게 나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하면 Vue.js가 이제 사용되는 특성은 문제 없으니까 앞으로 Vue.js 문법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간단하게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쉬운데 점점 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 기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Vue.js라는 걸 우리가 써봤는데 Vue.js는 지금 우리 웹페이지 개발에 어떤 관점으로 이제 설계가 됐느냐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HTML을 할 때는 뭐 고민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자 문제는 코드가 이제 복잡해지다 보면 항상 이 웹에서는 정보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분리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인가 하면 이런 관점입니다. 자, 웹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웹. 다양한 정보 있는데 주로 이제 텍스트 정보 위주죠. 텍스트 정보 위주로 웹에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이걸 맨 처음에는 HTML 이용해 가지고 정보 전달하더라도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환호했는데 이제 역동성을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을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라든지 뭐 이미지 이런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웹을 구현하는 기술인데 이제 사람들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HTML을 만들 때 좀 더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자. 그러니까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죠. 디자인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들 때 여러분이 디자인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전공은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쪽에 신경을 써야지 색깔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해서는 승산이 없어요. 근데 사용자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이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머가 했는지 디자이너가 했는지 그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하게 이 웹페이지를 브라우징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이 웹의 디자인은 따로 뗍니다. 따로 떼서 이제 스타일시스로 이제 만든 게 CSS가 되는 거죠. CSS가 이제 들어가서 요 CSS가 디자인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디자인하는 사람은 디자이너잖아요. 이 디자이너하고 요 프로그래머 영역이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머가 영역이 이제 나누어져서 따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웹 개발할 때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에 그러니까 CSS에 있는 키워드 있으니까 그 키워드는 이제 약속은 해놓고 나는 여기는 이거 쓰고 저기는 저거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구별을 한 다음에 이제 개발에 들어가면 되니까 디자이너의 그 전문적인 능력을 이 웹페이지 프로그래머가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업의 그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둘 다 같이 HTML을 다루고 있으면 한 명은 놀아야 되잖아요.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디자이너도 CSS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웹페이지를 디자인을 할 때 마치 프로그래머처럼 디자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